안녕하세요. 창조와 치유의 수 김서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가족 세우기로 본 남편의 외도, 그리고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랑으로 복수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세우기 세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는데요. 지난달에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간녀 대역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 상간녀 대역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가족 세우기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 대역들을 쓰게 되는데, 대역들을 쓰시게 되면서 신경계에 얼어붙어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함께 녹아내리는 그런 신경계가 치료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간녀 대역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첫째 뭐냐면 남편은 외간 여자의 유혹에 굉장히 매우 쉽게 흔들릴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아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대역을 썼을 때 남편 대역 옆에 바로 부인이 옆에 딱 서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상간녀 대역을 맡은 저는 그 부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살살살살 막 흔들고 눈빛으로 그 남자에게 계속 그 어떤 새끼 같은 에너지를 보내니까 남편 대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저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이 장면들이 왜 연출이 될까? 물론 모든 남자들, 여자들이 외간 남자나 여자한테 흔들리는 거 아니지만 어떨 때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될까? 둘째,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내 또는 남편이 원가족의 이슈에 얽혀 있을 때 그 상대편 배우자의 외도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원가족의 이슈, 원가족은 뭐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가족은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겠죠. 근데 내가 원가족에 얽혀 있는지 안 얽혀 있는지는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이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현 가정에 엄청나게 충실하고 있어. 나는 우리 남편한테도 너무 잘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의식은 완전히 원가족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어떻게 원가족이 얽히게 되냐면요. 부모님을 판단 평가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또는 왜 저렇게 살아? 예,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운명을 판단 평가하면요. 내가 원가족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원가족에게 내가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세션에서 아내가 이 원가족 부모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션 장에서. 그래서 상간녀 대역인 제가 남편한테 그 틈을 타서 슬금슬금 다가가니까 이 남편이 상간녀를 확 껴안고 엄청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이 원가족과의 얽힘을 풀고 형가정, 즉 남편과 자녀에게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 이 남편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상간녀랑 남편이 성적으로 매우 끈끈하게 남녀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 대역이 돼서 남편과 이렇게 남편 대역과 껴안으니까 온몸이 다 찌릿찌릿한 그런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반면 남편 대역하고 아내 대역은 마치 소 닭 보듯이 굉장히 멀뚱멀뚱 보면서 밍숭밍숭한 그런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왜 남편이 가정 파탄과 또 도덕적 지탄을 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와 깊은 관계에 빠져버리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원가족의 문제에 얽혀 있어서 너무 심각하고 재미가 없는데, 상간녀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이렇게 새끼를 팍팍 뿌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상간녀의 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들을 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예.
또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여러 여자 중에 한 명으로 있어야 남편과 남녀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남편 역시 여러 남자 중에 한 남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여자로 서게 되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특별한 여자는 곧 엄마의 위치가 돼서 남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여자야. 저 자기가 막 공주라고 생각한다든지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매력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상대 배우자한테 이상적인 엄마 아빠를 기대하죠.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 근데 그 순간 이제 부부관계는 금이 가게 돼요. 어떻게 상대 배우자가 부모가 돼줄 수가 있겠어요. 해줄 수 없는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부모를 투사하면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거 바로 근친상간을 하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버트 헬링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성은 사랑보다 위대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뭐 저질스럽다. 어떻게 사랑이 중요하지 성이 더 중요하냐, 위대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남녀관계랑 다른 인간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성을 주고받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남녀관계라는 것은. 헬링거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남녀는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나잇, 하룻밤 불장 이런 거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불교 용어로 업이 쌓인다고 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 불장난이 아니라 성관계를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남녀는 굉장히 서로 영혼적으로 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결속이 형성되고요. 이것은 결혼과는 무관합니다. 근친상간이나 강간의 경우에도 남녀관계의 결속이 형성되게 돼요. 이 성적 결합이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것은 남녀관계에서 사랑이 커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는 완전한 동등함의 표현인 거죠. 또 중요한 부분은 부부관계가 부모 역할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부모라는 역할은 부부관계로 생긴 결과물이죠.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 질서와 위치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전 관계가 나중 관계보다 중시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게 되죠. 부부의 사랑의 흙이 되어 자식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즉 부부관계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학원 보내고 비싼 과일 시키고 비싼 옷 입히는 거 이런 거나 정말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엄마들이 이제 남편보다 아이들을 우선시해서 챙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비싸고 좋은 유기농 식품은 아이한테만 먹이고 남편은 찬밥 신세 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남편보다 자녀가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남편은 깊은 소외감을 갖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해주는 여자와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삶의 완성이며 목표 지점이라고 버트 헬링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부부관계는 우리 삶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삶은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백년 천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담으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계속 동거만 하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이성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라고 이제 힐링거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문턱을 넘었을 때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비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 뭐 결혼 안 하면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계속 간을 보고 있다. 상대방께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과감하게 이 파트너랑 헤어져서 진짜 결혼할 상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성관계를 더 원하는 배우자는 열등한 위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승낙해준 배우자는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 사이는 사랑은 파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보면 주변에 이제 자신은 성욕도 없고 부부관계 하는 게 너무 싫은데 남편이 하도 질척거려가지고 한번 대준다. 뭐 이런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남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죠. 예, 말은 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과의 성관계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다른 여자를 찾고 싶은 욕망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성욕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잠시라도 육아를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여유를 찾아서 남편과 남녀로서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평소 남편의 언행이 너무 재수없어서 진짜 성격도 다 떨어진다. 예, 이러면 이제 부부 상담을 받든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섹스 리스 부부 요즘 되게 많죠. 예. 이건 이제 남녀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가족이에요? 예, 부부는 가족이 아닙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가족이지만요. 이런 어떤 남녀 관계로서는 가족이 되면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벌써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는 한 입을 덮고 물고 빨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헤어진 바로 남남이 돼버리거든요. 네.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단지 아이가 있어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같이 산다면 둘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성욕이 사라져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면 진짜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상대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통해서라도 이런 욕구를 풀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잃어버린 성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이게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의무고 권리잖아요. 성관계를 하는 게. 그래서 부부는 영원히 남녀관계로 지내야 합니다. 여러 남자 중에 한 남자, 그리고 여러 여자 중에 한 여자로 살 때 로맨스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때는 사랑으로 복수하라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처를 줄 때는 주고받기는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덜 돌려줌으로써 복수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나한테 상처를 딱 주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1의 크기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의 그 크기로 받게 돼요. 그러면 이 3으로 받은 배우자가 다 상대편 배우자한테 또 상처를 주면 이 상대편 배우자는 얼마를 받을까요? 예, 9배의 크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 걷잡을 수 없어서 결국 이제 부부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줄 때는 이렇게 확 지르고 싶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빼서 준다. 그리고 좀 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음 수양이.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물고 막 뜯고 막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혼하자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돌려주는 복수를 하면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편 배우자가 굉장히 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복수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복수 주고받기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뒤로 흘려보낼 때 부부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웃었는데요. 이게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 상담사가
이 내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까지 절대 맞바람 피시면 안 된다. 사랑으로 남편을 감싸 안아라. 그런 배우자는 돌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야, 이 상담사의 수준이 진짜 의심이 된다.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간통지도 싸라진 마당에 왜 남편은 그렇게 한 10년 넘게 바람을 폈다는데, 펴도 되고 나는 왜 안 된단 말인가. 예. 뭐 이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맞바람을 펴서라도 복수하고픈 욕망이 해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바람을 펴도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원가족과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그 도덕관념이 너무 투철해서 이 맞바람 피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복수의 과정을 거쳐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고받기의 균형은 용서하는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무슨 종교적으로는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용서의 일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부부관계가 파괴가 된다고 버테일링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바람 피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 이제 경제권을 내가 확 다 가져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미친년처럼 막 개지랄을 몇 차례 떨면서 상대편 배우자한테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다양한 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놈을 얘한테 복수를 할까,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 제 내담자 중에서 이제 바람 폈던 남편 앞에서 이제 개거품 물고 막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분이 계신데, 이 일로 남편이 막 사색이 돼서 막 싹싹 비셨대요. 용서를. 그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조금 잦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그런 현숙한 현모양처럼 나는 그런 짓은 절대 못한다. 용서할 것이다, 남편을 우아하게. 예, 평생 화병 살다가 남편을 평생 미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치매 걸리고 이런 경우 예전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40년 전에 바람핀 얘기를 치매 걸린 데부터 계속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해서 남편을 잡는데요. 꾹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걸 풀고 가야겠죠? 예. 이게 제가 예전에 작년에 아주 화제였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남편이 성매매를 해가지고 부인한테 성병을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그 병원 검사 결과를 듣고 알게 됐거든요. 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남편 따귀를 아주 그냥 쫙 갈겨버립니다. 이 남편은 이제 지역에서 좀 유명 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됐냐? 그 후에 남편으로부터 빌딩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고 그걸 이제 없었던 일처럼 이제 무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여성이 참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야, 그럴 거 아니면 크게 돈이라도 받고 나서 이제 복수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주는 거죠. 네. 복수를 그래서 충분히 했다고 느끼면 그 문제를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결정하고 산뜻하게 다시 시작할 때 자신의 배우자와 다시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 것인가, 내 마음이 그래도 갚아주었다 생각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족에서 온 얽힘을 풀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행복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를 누군가의 투사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배우자한테 좋은 엄마 아빠를 투사하죠. 불가능한 걸 투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남편도 그리고 나도 바람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네. 이 결혼제도라는 게 사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예전의 시대에는 솔직히 난혼이었죠. 난교였고. 네. 근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사회를 지속 발전시키는데 좀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솔직히 인간의 어떤 본능,
본성하고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외도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관통죄도 결국 이제 파지가 됐고. 저도 이제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기 전에 신뢰에 대한 굉장히 이상적인 상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부부관계든 인간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가장 1순위는 신뢰고,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철석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부터 저희 남편한테 네가 성매매를 하든 아니면 바람을 피든 그 순간 당장 이혼할 거다. 우리 관계는 끝이다. 라고 제가 수차례 엄포를 놓았어요. 예. 그리고 각서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남편이 바람필까봐. 그래서 결혼도 되게 늦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죠. 솔직히 구두로 서약한다고 종이를 서약한다고 바람필 남편이 안 피겠고 그러겠습니까?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신뢰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제 가족 세우기 촉진자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에 부부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신뢰가 도대체 누구의 신뢰냐? 선생님이 신뢰라고 생각하는 상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서 왜 남편을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바람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바람필 수 있다. 남편도 여러 남자 중에 한 남자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당신 선생님도 여러 여자 중에 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하지만 외도 후 그 관계가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 상처를 뒤로 흘러보내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뭔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막 혐오하고 제외하면 그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남편도 바람필 수 있는 존재, 나도 바람필 수 있는 존재, 남편은 여러 남자 중에 한 남자, 나도 여러 여자 중에 한 남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가족 세우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남편이 막 미워질 때 또는 뭐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게 가족 세우기 생명의 언어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여보, 당신은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해도 됩니다.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서 최선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보, 저는 당신에게 여러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항상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시부모님,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은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입니다.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쭉 되뇌어 보세요. 진짜 그것이 동의가 되는지.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진짜, 막 똥 밟았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남편을 만난 이유는 이 남편이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한테 끌려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콩깍지가 씌었든 안 씌었든 나의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부모님 또 우리의 조상님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계세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잘 살기를 겉으로는 좀 미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항상 좀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